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양자장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만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각화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고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평상시에 어떻게 현실에서 내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명문대 학생인데 공부만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완벽주의적으로 반에서 1등하는 것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해서 내면에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자존감을 키우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모든 자기의 에너지와 자원을 완벽하게 공부만 하는 쪽에 쏟아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그게 실력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문대를 가니까. 실력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라는 걸로 딱 이렇게 보호막을 쳐놨는데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라는 보호막이 딱 깨지기 시작하니까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폐허.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개인 기피증이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쓸모없고 한심한 인간이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내면에 구축되어 있는 그 사람의 주로 자존감과 미덕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겉으로 그 겉모습만큼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여온 게 내면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면을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쌓이고 쌓여서 자존감이 되는 거고 쌓이고 쌓여서 뭐 용기와 지혜 같은 미덕이 발달하는 거고 또 쌓여서 사랑이라는 게 발달하는 거고 타인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연결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자료는 양자장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나 아니면 뭐 명품이나 아니면 남들한테 보이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이나 뭐 이런 걸로 포장하거든요. 근데 사실 포장하지 않아도 혼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자존감 높고 평화로운 상태가 진짜 행복한 상태 아닌가요? 겉으로 뭘 포장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실 내면이 그렇게 안정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겉으로 뭘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게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낫지 않으세요? 돈도 안 들고. 네. 돈이 없어서 안 산다 뭐 이러면 너무 사람이 구차해지는데 그런 거 말고 돈이 있어도 안 산다 이런 느낌으로. 네. 아무튼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부터 하면은 지루할 테니까 원래 처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디 갔지? 이 5번부터 할게요. 3페이지 5번. 세포생물학자 글렌 레인 박사는 영역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유자들이 있대요. 실험을 계획했대요. 그래서 DNA가 세포나 세균 배양물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DNA가 이게 누구 DNA인지 모르겠지만 식물 DNA인지 사람 DNA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DNA가 들어가 있는 시험관을 쥐고 있도록 시킨 거죠. 하트메스 연구센터에서 시행되었고 연구자들은 감정의
심장과 뇌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치유자들이 무슨 훈련을 했냐면 심장 일관성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심장 일관성이 뭐냐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심장이 되게 일관되게 평온하게 뛰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들어오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연습했냐면 심장을 사랑, 감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심장을 고요하게 뛰게, 평온하게 일관되게 뛰게끔 하는 그 훈련을 하신 분들이에요. 심장 일관성을 훈련한 사람들 10명을 한 집단으로 묶어서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 같은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게 했고 2분 동안 DNA 샘플을 담은 유리봉을 들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샘플을 분석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심장 일관성으로 사랑과 감사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끔 한 사람들이 DNA가 들어있는 비커를 손으로 잡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이 진행했는데 단순히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이나 느낌만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DNA 사슬을 DNA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사다리가 꼬인 것처럼 생긴 DNA 사슬이 있잖아요. 이걸 더 꼬이게 만들겠어 또는 이걸 풀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라고 의도나 생각을 동시에 가지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비커를 2분 동안 들고 있는데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내가 이걸 더 풀어야지 이 꼬인 사다리의 DNA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DNA의 25% 정도가 감기거나 풀렸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 집단은 DNA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명확한 의도는 있었는데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불러오진 않았어요. 사랑, 감사, 자비 같은 감정을 불러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DNA 샘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요 세 그룹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거기에 사랑과 감사, 자비와 같은 심장을 일관되게 뛰게 만드는 그런 고양된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를 감거나 풀을 수 있다. 라는 걸 이 실험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 어떻게 가능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보죠. E는 MC 제곱, MC 스퀘어라는 제품이 있지 않나요? MC 스퀘어. 뭐 하는 제품이죠? 하여튼 네. E는 MC 제곱. 이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인데 에너지는 광속의 제곱,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결국은 에너지와 등가이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수 있고 물질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며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변환될 수 있다. 뭐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공식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물질은 에너지로 취함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나올 내용들은 우리가 의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의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면 다른 에너지 상태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과학자들의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중식 슬릿 실험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전자총으로 전자를 빵 쐈을 때 관찰할 때는
입자처럼 바뀌는데 관찰 안 할 때는 파동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빛을 가지고 먼저 이걸 밝혀냈거든요. 빛이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나서 일반 물질의 아원자 세계도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에너지, 파동이고 입자인데 관찰자가 보면 입자가 되고 관찰자가 안 보면 파동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눈에 보이는 눈으로 형상화된 모든 물질 세계가 그냥 딱딱한 물질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았는데 수만 년이겠죠. 수만 년이겠죠. 인류가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태동하고 나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1900년 초반에 하기 시작한 거고요. 다만 입자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그 딱딱해 보이는 물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에너지의 인간으로 그 주인공이 각성했을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숫자 에너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원자를 운동장만큼 키웠을 때 그 운동장 전체는 다 비어있고 입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은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것만 봐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도 99.999%가 비어있고 거기에는 주파수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대상의 물질들은 실제로 전자총으로 빵빵빵빵 쏘잖아요. 예전에 금박지 가지고 실험했는데 빵빵빵빵 쏘면 선생님들을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통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고 튕겨져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고한 집안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생각이 양자 물리학 이후로 뒤집어져서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 일단 이는 MC의 제곱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물질로 보이지만 에너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의식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의식과 감정을 잘 증폭시키면 이 물질 세계의 에너지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자들을 놓고 실험해보면 원자의 핵과 상호작용하며 그 중심으로 다가가자 이 전자들은 에너지를 얻었다가 잃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양전자가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실제 모습은 원자 핵이 있으면 이 주변에 구름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처럼 뿌연 그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 있죠? 실제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뿌연 안개가 뭐냐? 어디에 전자가 출몰할지를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은 잘못된 정보고 이 주변을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너츠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띠 안에 어디서든 아무렇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게 양전자의 속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파동이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입자가 됐다 이런다는 얘기여서 그래서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게 붓다가 깨달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명매라는 촛불 있죠. 촛불은 계속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 촛불 심지에서 불이 아마 고속 촬영 카메라로 보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 연속적으로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명멸하는 촛불이라는 거죠. 깜빡깜빡깜빡 하는 촛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양자물리학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실제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존재 같지만 마치 촛불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지를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은 오감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를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 만물은 입자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했던 DNA를 푸는 실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비커 안의 DNA, 우리의 의도나 의식 에너지를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DNA는 사랑과 감사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내가 이 나선을 풀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질 때 실질적으로 다른 물질 세계의 에너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하트메스 연구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에 여러분의 의식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래의 나에 대한 얘기 한번 가봅시다.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마다 그 전자는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가 없다. 관찰하기 전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관찰자가 전자를 찾는 순간 전자의 모든 확률이 하나의 물리적 사건으로 붕괴되어, 말이 좀 어렵죠. 시공간의 특별한 지점에 나타나는, 뭐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보자.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고,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관찰되기 전까지는 어디에나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파동 형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모든 것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물질로 형상화되기 전의 상태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지만 현재 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그래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우주지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찰되기 전에는 그 에너지로, 주파수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교감을 하면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교감한 어떤 내용이 현실에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이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파동 상태로 있다. 네, 여기 아까 했던 거고.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좀 헷갈리죠, 말이.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중우주론 얘기하면서 A, B, C, D, E 5개까지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장 못 사는 버전의 내 모습,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처럼 사는 모습은 A 세계에 존재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B, C의 세계에 존재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독서하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D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세계를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아침 우리는 페인처럼 살고 있는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른 생활을 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하는 그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면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양자장 안에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이거는 A, B, C, D, E의 세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성적인 자질도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여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발휘 어려운 경험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이의 세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다.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 하트메스 연구소처럼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C의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E의 세상을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상상을 한다면 내일 아침에 그 세상이 내일 아침 나의 삶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의식과 에너지 혹은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마음과 물질은 완전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고,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밑에까지만 읽고 설명 다시 해볼게요. 양자 모델에서 물리적인 우주는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통합장으로서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가 나타남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도 나올 텐데, 통합장이라는 거.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물망. 에너지의 그물망. 자,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이나 신호를 가지고 있고, 사실 모든 물질 존재들이 항상 특정한 패턴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정보를 실어나르고 있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변하면 순간순간 이 신호가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특정한 에너지나 패턴을,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나요? 예를 들면 사랑과 자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일관된 정렬로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등장했을 때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자신감, 확신의 참, 그리고 저 사람으로부터 풍겨지는 그런 따뜻한 느낌, 평온함, 이걸 뿡뿡 풍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면에 자기 자신과 연결도 끊어져 있고 사랑과 감사라는 감정도 잘 못 느끼고, 그거 대신 뭔가 불평이 많고 불안이 높고 굉장히 뭔가 누가 나한테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감정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 것도 명료히 할 수 없고 일관된 느낌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뭘 내뿜고 있냐면, 근처에 오면 뭔가 이 사람은 불안정해 보여요. 뭔가 내면이 공허해 보이고 자존감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뭘 어깨 그 당차게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게 밑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을 뿜어내고 내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우리 주변에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내뿜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물질들이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물질들이 가능성으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품고 있는 이 에너지도 내가 풍기고 있는 이 에너지와 내가 일관된 정렬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도 당연히 이 그물망의 양자장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에너지장에서 나한테 뭐가 오게끔 하겠죠. 내가 일관된 에너지를 거기 뒤에 일관된 파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레이저를 쏴도 그렇고 뭔가 물줄기를 쏴도 그렇고 이 목소리를 쏴도 그렇고 파동이 일관된 정렬을 가지고 있으면 강해지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일관된 파동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자, 문 밖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 자존감도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원하는 것을 자기 안으로 품고 있어. 일관된 정렬을 하고 있어. 즉 시각화도 하고 있고 자기의 감정도 그 시각 그 상상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내 생각과 행동도 다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되게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 되게 당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물망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주라는 그런 가능성이 가득 찬 에너지 주파수가 가득 찬 그물망에서 이 사람이 일관된 정렬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포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의 일관된 정렬과 일치하는 사건이 그 사람 앞으로 나타나게 하던가 그 사람이 일관된 정렬로 내뿜고 있는 그 느낌과 유사한 어떤 사건 쪽으로 이끌려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 끌려오거나 내가 끌려가거나. 그래서 결국 내 존재 상태하고 유사한 상태하고 만나게 돼 있다. 뭐 이걸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 양자 얽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멀리로 보냈을 때 한쪽에 뭔가 조치를 가해서 관찰을 해보면 반대쪽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얘긴데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 이렇게 분리된 양자는 서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양자 얽힘이라는 양자 분리에서 발견한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완두콩만한 그 공간에 우리 모든 지금 우주의 내용이 다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구성체는 하나의 양자처럼 얽혀있는 상태에 있다가 우주로 분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래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건데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한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얽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양자 얽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두 입자가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시공간을 넘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 역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미래에 존재하는 나와 현재의 나 자신이 시공간을 넘어서 차원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같은 시공간에서 떨어진 양자가 얽혀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는 지금의 시공간을 벗어난 공간에서도 작동을 하나 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시공간을 벗어난 곳에서도 작동을 한다면
지금의 시공간에 나는 현재의 나고 다른 시공간에 나는 미래의 나일 텐데 걔하고도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내가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일관된 정열로 자기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를 상상해서 그 느낌의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놓는다면 내 양자장이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와 일치된 상태로 미래에 나랑 양자 얽힘이 되어 있는 미래의 나도 같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가가 존재 상태를 만드는데, 이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약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뭘 내보내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모든 잠재적 경험은 이 양자장만의 전자기 서명으로 존재한다. 이미 에너지의 주파수 패턴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자기 서명이 무한히 많이 들어있다. 만약 양자장 안의 잠재성과 부합하도록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기자기장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당신 몸이 그 일에 이끌리거나 그 일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그물망의 에너지나 주파수를 담고 있는 이 가능성의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부의 모습이나 평화로운 모습이나 행복해진 모습들이 다 들어있고, 내가 이 양자장의 그 느낌과 가능성의 세계와 일치하는 존재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주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이상화된 그 양자장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거나 그 사건이 나한테 끌려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 계속 같은 비슷한 얘기여서 넘어가죠.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자,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이것도 잘 보세요. 당신은 부자가 되길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하겠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다 내가 어떻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돈이 계속 벌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100억을 넘기고 곧 200억을 넘기고 1000억을 넘긴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돈이 그렇게 쌓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금맥을 발견해서 계속 금을 캐면 그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랑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제가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면 지금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돈을 쓰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 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돈이 없지만 그 돈이 벌려져도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은 별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몇 명 안 오시더라도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 모임을 하고 있을 거고 여전히 상담을 할 거고 여전히 집단 상담을 할 거고 주말에 강의를 할 텐데 돈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삶이고 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100억이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 돈이 쌓이는 걸 흘러가게 할 거예요. 나한테 쌓이면 이게 독이 될 거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가지고 힘을 갖기를 원하죠. 그 돈이라는 건 자유와 힘을 상징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흘러가게 할 거예요. 흘러간다는 건 어디론가 흘러가게. 어디로 흘러가면 좋을까요? 하여튼 뭔가 자선단체로 흘러가든 뭔가 어디로 흘러가게. 나한테 쌓이지 않게.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계속 흘러가게 만들 거라는 얘기지. 그럼 나는 100억 이상의 돈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더라도 나는 사랑과 감사와 자비의 느낌에서 편안하게 이게 흘러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이게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는 내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럼 너무 감사하다 평안하다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네. 어떤 상태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상의 핵심은 그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랑과 연결감 안에서 나는 흘러가게 한다.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상상하는 게 내가 그 돈을 갖고 막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지고 사랑과 자비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나만 잘 산. 네. 그러면 우주 지성이라고 했던 거하고 소통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로 설명 못 하겠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 진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이 자연과 소통하고 지금 얘기하는 우주 지성과 소통해서 삶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탁 삶과 맞닥뜨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코드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의 뭔가 조작된 시뮬레이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코드가 있다. 그리고 그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다 돼서 마칠게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고 남들과 구분지어지고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도드라지든 불안으로 도드라지든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이거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지성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선 행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이끌릴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숨겨진 코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사랑스럽고 그 사랑, 감사, 자비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코드의 열쇠예요. 사랑, 감사, 자비 상태일 때 사람이 투명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분짓거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연결감 상태에서 우주지성과의 연결이 가장 합일이 잘 되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 일관된 상상으로 이끌리거나 그 사건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서 저도 답답한데 하여튼 너무나 중요한 이 우주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코드고 이거를 동화책처럼 쓴 사람이 시크릿이라는 책이고 너무 동화책처럼 써서 우주 지성을 무슨 산타 할아버지처럼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시크릿이라는 건 그렇게 쓴 거고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쓰려고 했던 책이 디바인 매트리스라는 책이 있고 또 당신의 습관을 깨라 조 디스펜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 인공지능인 챗 GPT조차도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 멘트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관된 정렬로 일관된 정렬이 뭐라고 했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뭘 상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면 일관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뭘 상상하면서 그게 다 벌써 이미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느끼라는 거죠. 마음은 투명하게 비울 것. 욕심내지 말고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응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이게 투명하게 비우는 길이죠. 그리고 일관된 정렬을 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것, 의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의 감정, 그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사랑과 감사, 자비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일관된 정리래. 거기에 행동까지도 일치되게 행동을 하시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투명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일관된 정리를 한다. 자, 이게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하라는 얘기고, 시간 나면 산책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 챙김 하시면서 꽃을 보고 감사하고 경외심 느끼고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나는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주 지성과 하나가 되는, 순간순간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끌리든 아니면 그 사건이 나타나든 해서 그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면역이 돼 있을 것 같고 또 그 얘기가 이럴지도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비밀 코드다, 이게 어찌 보면. 그리고 왜 불교에선 자비를 강조하고 기독교에선 사랑을 강조하는지 그 열쇠도 여기에 담겨 있다. 사랑과 자비는 열쇠다, 열쇠. 이 우주 지동과 소통할 수 있는 열쇠.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저는 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삶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게 되네. 나는 우주가 저 멀리 떨어져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상태를 만들었더니 우주가 반응을 해주네. 이런 걸 경험해서 신앙 고백하듯이 증거를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푸시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